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영 의원님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론화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여 수기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평택시를 더욱 성숙한 자치 도시로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이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공론화 및 공론장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제도적 바탕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8조 및 제18조의 2에서는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의 3부터 제18조의 5까지는 공론화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위원회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8조의 6 및 제18조의 7에서는 공론장의 기본 원칙과 시민의 개최 청구권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시민 참여를 보장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2조 및 제26조에서는 협치 및 공론화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간 채용 근거와 협치 회의, 공론화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 대한 수당 및 지원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날로 복잡해지는 지역사회 갈등을 시민들이 지혜를 모아 평화롭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적 장치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장 김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용주 기획행정위원장님과 김명숙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보고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용을 총무과장입니다.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9-816호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해 발의된 조례안은 이기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지역사회 갈등 현안이나 주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수기 과정에 기반한 사회적 협의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야 함에도 현행 조례상 공론화 과정을 다룰 독립적인 기구가 부재하여 평택시 협치기본조례에 평택시 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시 공론화위원회의 설치 근거 및 기능 규정, 공론장의 기본 원칙 및 개최 청구권의 신설을 통해 공론화 과정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시정 참여 확대 및 대화와 소통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협치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공론화 제도 자체는 시민 참여 확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조례안은 몇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좀 드립니다. 첫째, 협치 조례안에 공론화 제도를 포함시키는 구조는 다른 지자체 사례와 비교했을 때 다소 좀 특이한 방식인데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그 정책이 반영이 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않았을 때하고 좀 다른지. 두 번째는 시민 300명 서명으로 공론화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보통 이제 저희가 청구권자 수가 있잖아요. 이건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평택시 1월 10일 이후 만 18세 이상 자를 대상으로 해서 청구권자를 삼고 있는데 60만을 잡았을 때 기본적으로 한 40만 명 정도가 청구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라고 하면 한 4천 명 정도가 되는데 300명이라는 이 비율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평택시 인구 규모에 비해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왔는데 걸러지지 않고 조례안까지 이렇게 담아가지고 오게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론장 개최 여부, 시민 참여단 구성, 정책 권고까지 모두 담당하는 구조인데 권한이 과도하다고 생각을 본의원은 하고 있습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시 입장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과도하지 않다라는 입장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협직과장입니다. 먼저 이제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위해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협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공론화가 시민과 행정이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협치의 한 과정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이고요. 또 따라서 별도의 조례를 규정하기보다는 기존 협치조례에 공론화위원회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체계를 좀 일원화하고 제도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일부 개정안을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제가 과장님에게 질의를 다시 한번 하면 네. 자, 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는 뭐 할 수 있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의미가 있고. 네. 그러면은 정책적인 필요성이 어떤 것이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협치 조례가 있고 공론화위원회가 있는데요. 협치에서도 이제 일부 소규모 공론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협치에서 하는 거는 대표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립성, 전문성 이런 부분이 좀 결여돼 있어가지고 저희가 나중에 이 협치의 안건을 해가지고 운영한다 그런다 그러면 좀 한계가 있다고 보여져서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이제 시민들이 공론화위원회에서 협치해서 안건을 나눠가지고 대안을 만들거나 합의를 해준다 그런다면은 현재 이제 위원 구성을 보면은 시장님하고 그다음에 민간 공동위원장이 같이 의장으로 돼 있어서 관주도적으로 이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쳤지만은 관주도로 했다는 그런 게 있어서 시민 수용성이 좀 낮아질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기 자,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본 의원이 또 지적할 부분인데 네. 시장님의 권한이 좀 많아서 관주도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원 15명 중에서 전문가가 9명이고 나머지는 시장이 임명을 해요. 그렇죠? 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왜 수정을 안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그러면은 아니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수정을 안 하셨냐고. 지금 네. 앞에서 설명하신 게 관주도적으로 돼서 네. 공론화위원회를 설치를 하신다라고 네. 설명을 하셨는데 그러면 공론화위원회에서 위원이 지금 15명 중에 9명이 시장이 임명하는 위원회예요.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조정을 같이 들으셨어야 되는 거죠. 예. 이거는 조정을 안 해갖고 오고 위원회에 대한 당위성은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우선은 뭐 부연 설명을 듣는 거고 이따가 조례에 대한 안에 내부적인 사항은 하면 되는데 제가 대답에 대해서는 충분한 대답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공론화 및 갈등 관리에 대한 상위 법령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상태에서 지금 몇 번 폐기가 됐어요. 폐기가 됐고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시급성 있게 갖고 들어올 조례냐. 좀
조금 더 차근차근 따지고 들어와야 되는 조례인데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얘기하신 공론화에 대한 필요성까지도 지금 잘못 대답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들어보나 마나라는 거죠. 관주도적이다? 관주도적이면은 시장이 임명하는 9명에 대한 부분 과반수가 넘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도 위원회에 대해서 독립성이 확보가 됐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것도 손을 봐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것도 손을 안 봐서 왔고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다음에 행정 부담이 지금 이제 대한 부분인데 시민 300명이라는 인원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초에는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00명이 서명을 받아가지고 그 공공갈등이나 공론화위원회 안건을 청구하게 돼 있고 그러면은 인천광역시는 다른 지자체를 참고하셨다고 하는데 법률상 따지면 아까 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구권자에 대한 법률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법률로. 그러면 1월 10일 날 공표가 되어 만 18세 이상 청구권자를 가질 수 있는 자의 300명. 아니죠. 우리 청구권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보세요. 평택시에 18세 이상이. 이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어야 되고 왜냐면 공론화라는 거는 막중한 지금 권한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권한이 과도하게 주어지는데 그러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공론화가 되고 공론장으로 이끌어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빈도나 아니면은 이 의원 그 시민 서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점이 될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제한적인 제도도 지금 이 안에 안 들어가 있고 그러면 300명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냐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그 300명이 법적으로 1월 10일 날 만 18세 이상 청구권자가 주어지는 그 수의 10% 1%예요. 그럼 1%라는 거가 어디에 여기 들어가 있냐면 주민조례를 발의를 할 때 보통 이게 통용되는 법이에요. 그럼 이 법을 참고로 해가지고 나온 거냐 그냥 다른 지자체에서 하니까 우리 시가 300명을 따른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아니 하는 그 거는 대답만 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준 인원을 잡을 때는 그 감사원에 청구하는 공익감사 청구가 있습니다. 그 기준에 보면은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최저 요건은 만 19세 이상의 국민 300명 이상이 연대 서명할 경우에 가능하다고 그래서 저희가 인원수를 상당히 높여놓으면은 그 청구하는 그런데 문제가 좀 생겨가지고 안건하는데 문제가 있을 것 잠시만요. 같아서 네. 지금 300명 모집하는 게 청구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아서 300명으로 하셨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과장님 생각이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하셔야지. 지금 요즘은 SNS가 발달이 돼서 300명, 400명, 500명 하려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근데 조례라는 거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있고 의미가 네. 있다. 그러면 좀 더 탄탄하고 누구나가 이 조례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조례는 공익감사원 청구에 있어서 했다. 그러면 그거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주민조례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러면은 그 인구수 1월 10일 날 공표되는 인구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조례는 말 그대로 그 지자체가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300명을 했어요. 자, 조례가 통과가 돼서 300명이 했어요. 그러면 이 300명이 접근하기가 쉬워서 300명을 하셨다고 하면 반복적으로 이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게 공론화에 그 부담을 느낀다면 그거에 대한 안전장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이 조례에 이제 안건을 청구는 300명이 연대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면은 저희가 공론화위원회에서 이걸 공론화를 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네네. 여부를 열기 위해서 300명이라는 부분이 지금 너무 적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300명이라는 기준이 네.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시민 공론장 청구 제도 도입을 지금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 다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 상태에서 기존 협치와 시민참여제도와 기능이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어떻게 구분을 하셨어요? 이 조례를 만드실 때? 지금 이제 저희가 공론화하고 협치하고 그 중간에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들 우려들 많이 하셔서 저희가 이제 협치위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부서에서 논의를 했는데요. 실적으로 이제 소규모 공론장이라서 주민들이 관심이 많은 생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 환경, 인권, 그러면 도시개발 이런 거 같은 건 지금 현재와 같이 협치에서 다뤄지고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이라든지 갈등이 큰 상황에 대해서는 공론화위원회에서 다루는 걸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지금 담겨 있어요? 그것까지는 실적으로 이제 300명 이상을 청구하게끔 돼 있는 부분이 기본의 300명이 협치하고 좀 다른 부분입니다. 300명이 그냥 나온 거잖아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되는 부분은 협치에서 안 하고 공론장에서 하겠다. 그게 지금 300명 갖고 그게 가능하냐고요. 지금 말이 앞뒤가 지금 안 맞아요. 이 조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필요한데 좀 더 탄탄해야 돼요. 남용 방지에 대한 기준이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남용 방지를 하기 위해서 공론화가 필요하다. 그럼 300명이 남용 방지를 위한 수냐? 그렇죠? 지금 1000명, 2000명을 해도 쉽지가 않아요. 이해관계에 있어서 남용 방지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를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이 조례의 과장님이 핵심으로 이야기를 하신 부분인데 특정 이익 집단이나 특정 집단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300명 이상을 해서 이거를 계속 요구할 때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세요? 예. 어떻게 아까 막으세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300명 이상이 돼가지고 안건을 내게 되면은 저희가 100% 그냥 무조건 300명이 채워지면은 그렇죠, 공론화로 그거는. 가는 건 아니고요. 공론화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이게 법률적으로 위법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위원회는 예, 9명이 예. 시장님이 추천이라고요. 아닙니다.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을 중간에 안 드렸는데 위원회 이제 네네. 공개 모집으로 하고 있고요. 몇 명을 했어요? 당연직으로 15명인데요. 그러니까 의원님 15명 두 중에서 분하고 그다음에 실국장 관련 이제 거기에 실무적으로 들어가는 국장님들하고 그다음에 민간 전문가로 해가지고 그게 9명은 9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독립성이 확보가 안 된다고요. 독립성이 확보가 된다고 보세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는 예. 이 300명의 서명이 공론장을 요구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저희가 맨 처음에 할 때 문턱을 좀 낮추자는 생각을 좀 갖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이 들어온 그러니까 거는 그 생각을 왜 하셨는지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맞냐고요. 지금 높아서 못하는 비율이 있었어요? 지금 저희 다른 조례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시민참여제도하고 네. 기본 협치에서 네. 이 부분이 문제가 돼서 못한 게 있냐고요. 있었어요? 없었죠? 있었어요, 국장님? 지금 시민협치와 시민참여제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안 된 사례가 있었냐고요. 있어서 300명이라는 문턱을 낮추셨냐고요. 기본 법령에도 주민자치 조례 발의 때도 되어 있는 것들을 무시를 하고 참고도 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도 참고를 하지 않고 타 지자체가 이렇게 낮은 그 서명을 해서 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협치에 그 아니요. 아니 거기에도 이제 인원수가 있습니다. 100명 이상. 아니요. 타 네. 지자체도 네네. 이렇게 300명으로 문턱을 낮춰서 하는 데가 있냐고요. 지금 법적으로 이 법이 통과가 안 됐고 네네. 상위법이 없는 상태고 타 지자체에서도 필요성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이렇게 300명으로 낮춰서 운영되는 데가 있냐고요. 인원수가 없는 데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저희는 300명을 기준으로 뒀는데요. 광명시나 이런 데는 이제 공론화장에서 주민들이 청구를 하게 되면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갈 건지 안 갈 건지 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근데 광역시 그 같은 경우만 시에는 협치나 공공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공공조례가 있죠.
공론화위원회 예. 조례를 말씀하시는 그 거죠? 위원회 조례가 지금 타 지자체에 거의 없어요. 네, 4개 정도 있습니다. 네, 경기도에. 타 지자체에 없어서 네. 타 지자체는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 네, 강화를 근데 좀 하기 저희는 위해서 그 만드는 조례가 거죠. 있어요. 있고 협치 조례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면서 그렇게 낮출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지자체는 그 공론화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공론화 조례 아니고 공공 조례 같은 경우에 저희 시가 우수 사례로 이게 그 선정이 된 사례예요. 그렇죠? 네네. 그 조례가 있는데도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필요하고 아까 타 지자체 이야기 잘 하셨어요. 네네. 잘 하셨는데 타 지자체는 그 조례가 없습니다. 없는 조례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인원수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근데 하면 저희는- 함으로 인해서 이 조례가 지금 반복적으로 그다음에 그 공론장 그 공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협치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예. 시민 참여 제도와도 잘 되고 있는데 네네. 이거에 있어서 문턱을 낮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개의 조례가 이렇게 있는데 그거는 이거는 이제 이거대로 예. 어느 정도의 그 룰을 갖고 정말 이 공론화장으로 이끌어 줄 만한 것들만 들어올 수 있게 제도를 마련해 주셔야지. 이 두 개 조례가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 예. 두 조례가 있어요. 저희 시는 타 지자체하고 다르게. 그럼 이 조례가 필요하게끔 거기에 맞는 인원수와 거기에 맞는 어떤 제도와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어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만들어 주셔야지. 두 개가 있는 상태에서 이 조례가 추가적으로 제정이 아닌 개정으로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올 필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공론화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그 기피 시설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안건이 상정될 거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장, 화장장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장을 통해 가지고 논의될 만한 사안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분명히 지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똑같은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위원회 15명 중에서 9명이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거를 뭐 여기서 막을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법적으로 안 해도.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규칙으로 정할 건데요. 공론화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밑에는 이제 시민 추진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규칙으로 이제 정할 예정입니다. 정책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까? 이 공론화에? 공론화에는 일단은 정책 범위는 우리 시의 그 현안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당연한 거고 예, 남은 시 거를 갖고 들어오겠습니까? 예, 그런 사항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에 대한 범위라 그랬잖아요. 대상에 대한 범위가 아니고 정책에 대한 범위. 예, 모든 정책에 대해서 일단은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악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현재 정책- 위원회 네, 정책 추진을 정당하기 위해서 충분히 악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없다고 보세요?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발의로 해가지고 저희한테 제시를 해준 부분이고요. 저희는 이 제도를 기존에 있는 그 협치 조례 안에서 좀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의원님이 발의해서 했다는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여기서 어차피 뭐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국가에서 법령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들어온 게 아니고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온 거 다 알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의원님이 발의해서 들어왔으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라는 소리밖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춰질 수 있으니까 그런 네. 얘기는 하시면 안 된다고요. 의원님들의 고유 권한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인데 당연히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 맞죠. 그렇게 들어와서가 아니고 그러면은 정책의 범위는 지금 다 하겠다. 그러면은 공론화 이 조례를 보면은 이게 뭐 공론화 장을 꼭 열지 않고 영상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실은 이제 저희가 그 공론화 절차의 중립성하고 신뢰성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절차를 거쳐야지만 나중에 시민 수용성이 생기기 때문에 네. 영상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나서 하는 게 대면이
우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뭐 아직은 뭐 어느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네, 공론에 여기 지금 예산 추계가 안 돼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일회 운영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든다라고 처음에 이거 하실 때 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당연직인 의원님 두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국장 네 분을 빼고 나서는 9명인데요. 9명이 이제 정기 회의를 한 번 하고 나머지는 이제 필요시에 회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1회 회의당 한 108만 원 정도 수당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건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민간 전문가 교육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그런 교육비는 한 1회당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으로 이제 만약에 이게 공론화 해가지고 안건이 많이 했을 때에는 거기에 관한 전문 우리 인비제 공무원도 필요할 거로 보여져서 실질적으로 다 하게 되면은 한 전체적으로 한 6, 7천만 원 정도는 소요될 거로 보입니다. 연간.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우선은 뭐 그렇게 추계를 하셨다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향후 지금 봐서는 별도 예산 편성 계획은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되겠네요. 예, 회의 수당 정도만 만약에 이제 조례가 공포된다면은 추경에 좀 담을 계획입니다. 회의 수당 정도만. 네네. 자 그러면은 그 이 공론장 결과를 정책에 반영을 할 기준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그 조례에도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 시민들이 소통과 참여 그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대안을 제시해주면은 시장은 최대한 이제 반영토록 노력해야 된다고 돼 있고요. 실적으로 이제 법적으로는 권고 사항이지만은 이게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의결돼서 온다 그런다 그러면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수용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저기 행정부 입장입니다. 지금 이 조례를 보면 공론장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이제 기준은 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다. 이거 지금 공개를 하잖아요. 네.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은 조례 목적과 실제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또 생겨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 지금 담당 부서가 이게 지금 어디예요? 자치행정협치과입니다. 이웃 분쟁 공공 갈등은 지금 부서가 어디로? 미래전략과입니다. 예. 두 부서에서 이거를 그러면은 담당을 하시게 됐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공론화 이제 위원회에서 그걸 공론화에 대해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거를 관리해 주고요. 실적으로 이제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공론화 협의회라고 그래서 10명 내외 이제 전문가하고 상대의 이해관계자하고 해서 그걸 구성하고요. 그 밑에 이제 시민 추진단위에서 50에서 100명 정도 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운영은 실적으로 이제 관련 사업부서에서 하고 저희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공론화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한 거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문제가 없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지금 다른 지자체에 비교하고 광역시 아까 제가 같은 경우에를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네. 공공 갈등에 대한 부분 조례가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저희하고 비교가 안 돼요. 지금 공공 갈등하고 공론화하고 협치하고 조례가 있는 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 곳에 운영하는 데는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론화 조례는 지금 경기도에 지금 4개 정도 하고 있고, 근데 자, 공공 그러면 갈등은 예, 자, 한다고 쳐요. 네, 거기서 지금 운영을 해서 실제 사례가 나온 것들에 대한 확인들을 하셨을 텐데 네. 그렇게까지 하셨으면 네.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와 실패한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어요? 광명시에서 지금 이제 그 예비군 그 훈련장을 소음이나 이런 게 민원이 많아서 이전하는 게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각장이라든지 쓰레기 처리장 용량이 협소해가지고 계속 시민들이 갈등이 있었는데 공론화위원회로 해가지고 뭐 시민 참여단하고 같이 논의해가지고 한 1년여 동안 논의해서 그거를 좀 해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제가 된 사례는요? 현재 문제가 된 사례는 저희도 이제 파악을 해봤지만 지자체에서 이제 문제가 된 사례 같은 경우에는 홍보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31개 시군 물어봤을 때는 저희 쪽에 답변해 준 시군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는 어떤 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실적으로 지금 협치에서 하게 되면은 지금 협치위원들이 한 30명에다 실무위원까지 하면 60명이 되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대표성이나 그다음에 중립성, 전문성에 대해서 실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더니 그 갈등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 사안이 아니고 그냥 소규모 공론장 운영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대로 만약에 이걸 없이 공론장을 협치해서 운영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그런 문제는 좀 예상되고요. 현재 만약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다시 한번 구성해서 한다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나중에 안건이 나오더라도 시민들이 이제 수용성이 높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은 지금도 협치회의가 이제 시장님이 공동의장으로 되기 때문에 우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재도 민주도로 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시장님이 이제 참여하고 계시니까 시의 입김이 들어가지 않냐 이런 우려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론화위원회를 따로 별도로 제정해가지고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제가 이제 마무리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제 과장님이 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자, 19명 중에서 9명이 시장님이나 아니면 뭐 위촉을 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제 그 수용성에서 좀 떨어질 수 있고, 이게 지금 300명을 공론화로 이제 가능하게 했을 경우에 조례 발의보다 공론장이 더 쉬운 구조가 될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어요. 아까 반영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공표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공개에 그치지 않고 반영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조례 발의보다 공론화장이 더 쉬운 구조가 된 문제점을 분명히 안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처음부터 드린 질문들이 거의 중복된 질문들을 계속 드렸어요. 타 지자체 상위 법령 300명을 한 이후 그 공론화장을 이끌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법적 제도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했는데 과장님이 쭉 준비를 잘 해갖고 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잘 설명을 하셨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조례 발의보다 공론화장에서 문제가 돼서 여기서 도출된 것들이 훨씬 더 평택시 그 문제의 그 어떤 그 균형상 맞출 수 있는 문제에 훨씬 더 쉽게 구조가 잡혀져 있고 다른 지자체도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해서 뭐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안 해줬다.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4년 동안 우리 집행부에다 한 얘기는 항상 있었어요. 잘된 것보다 잘못된 것이 왜 잘못되고 그것이 우리 시에 왔을 때 어떻게 문제를 안고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야지만 행사든 축제든 조례든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지없이 이번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공론화위원회 구성 방식이 문제가 됐고요. 그 공론화에서 문제됐던 부분들이 인원수가 적은 거에서 도출된 것들이 이게 조례보다 먼저 구조화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문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지없이 과장님이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경영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이제 뭐 의원 발의로 했기 때문에 제가 좀 여기에 관련돼서 취지하고 이런 게 좀 잘못된 설명이 좀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조례는 제가 좀 한 1년 정도를 숙고하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고 그리고 이 공론화 조례를 별도로 제정을 하기 위해서도 제가 추진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다른 지자체든 여러 가지를 다 비춰봤을 때 어떤 게 좀 협치 관련된 것도 좀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또 시에도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례 및 관리 조례가 있고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도 우리도 존재합니다. 하는데 이 취지는 제가 이제 이 제정을 하던 아니면 협치하고 지금 현재는 관련된 이 저를 좀 사립해서 개정 쪽으로 이 방향을 좀 틀어서 이렇게 좀 일부 개정 조례안으로 올렸는데
이 취지는 어떻게 됐든 우리 시든 타 지자체든 지금은 뭐든지 갈등이 질 증폭되는 님비 사업이든 특히 이제 님비 사업이 제일 많고요. 이제 앞으로는 또 핀비 사업 같은 경우도 뭐 유치하고 싶은 것도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전혀 유치하기 싫은 지금 현재 우리 평택시도 지금 아마 그런 게 지금 한두 번 발생이 됐어요. 그럼 과연 그거를 갈등을 예방하려면 결론은 그 사전 단계가 필요한데 우리는 그 사전 단계를 공론화를 제대로 해서 수기 과정을 거쳐서 거기에 이해 관계자들이 공론화장에서 토론을 해서 결과가 도출하면 갈등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면 이 갈등 및 예방에 해결에 관한 조례는 의미가 없어져요. 큰 의미로. 그리고 평택시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정 관련된 조례는 제가 이 결과 보고나 이런 거 시에 이 회장에서 이렇게 참여를 해보면 현재 지금 우리 조례에 담아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기본적으로 층간소음 아니면은 학교나 가서 교육하고 이런 게 이제 주가 되더라고요. 그럼 이거하고는 좀 이름하고 이 조례 이름하고는 좀 상이하게 지금 현재 평택시에서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까 지금 이 김명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별도로 조례로 따로 해서 여러 가지 중복되는 게 충돌되는 것보다는 협치되는 거는 어떻든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 거버넌스를 민이 어떻게 됐든 관 주도해서 민이 참여해서 같이 풀어가는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는 걸 갖고 지금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만들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도 사료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명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제가 이게 봤을 때는 우리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우리가 주민 발의 조례 같은 거하고는 좀 별개예요. 이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게 주민 뭐 발의 조례나 뭐 아닌 주민 감사 청구나 이런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련된 뭐 성인 뭐 18세, 19세 이상 뭐 해서 인구수 대비해서 그거를 비율을 따지는데 그거보다는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조례 제정이 아닌 정책건이나 설명의 요청은 보통 조례 청구보다는 적은 인원, 주민 100명에서 500명 등으로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주민 참여 기본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명이냐 500명이냐 그래도 300명 정도가 제일 적정하다라고 판단해서 관련 부서하고 논의를 해서 협의를 한 바가 있고요. 근데 이걸 왜 인원을 낮추게 되느냐? 근데 주민 발의나 이런 조례 발의 같은 경우는 그냥 막 아무나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발의하게 되면은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턱이 낮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랬다 너무 낮으면 안 되니까 300명 정도의 이 청구가 들어오면 그걸 갖고 공론화 위원회에서 다뤄서 그거를 공론화를 시킬 건가 공론장을 만들 건가 그거를 여기에 담아서 위원회에서 필터링해서 건의해서 이건 그 대신 이제 위원회에서 이건 안 된다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타당한 이유가 없는데 이 주민들이 300명의 연설을 갖고 청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이거는 못한다. 그럼 이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언론이든 이런 데서 당연히 질타가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그랬다고 막 남발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필터링해서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만약에 요구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적정하게 판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된 조례를 담다 보니까 별도의 조례보다는 어차피 협치 조례에서 일부 이 분과에서 이게 아마 공론화 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따로 공론화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기능이 제대로 기능을 못한 그거를 더 독립적으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여기에서 넣어서 좀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이 기능을 좀 어떻게 보면 더 활발하게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이 1년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결론적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의원님들이 이제 뭐 지적하신 것도 충분히 뭐 이해하고요. 그 관련돼서 어떻게 됐든 저희는 이 관련된 이 공론장이 만약에 만들어지게 되면 이걸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갈등을 좀 예방하고 우리 시가 더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좀 이렇게 협치 기본 조례에다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좀 같이 개정해서 담았다는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 좀 의원님들께서 잘 숙고 좀 논의하셔가지고 좀 결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명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청구권 총수는 알고 계셨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사항은 예. 근데 지금 조례하고 좀 알고는 계셨냐고요? 예. 그게 있는 게 네네. 법령으로. 예, 예. 근데 절대 참고 사항이 못 됐었어요? 그 실적으로 조례하고 좀 아니, 우리가 그러니까 예, 그건 아는데. 공론화 청구하고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지금 이거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주민이 조례를 만들 때 그만큼 조례에 위험성이 있고 잘못 만들었을 경우에 그 조례에 접근하는 거에 대해 있어서 그만큼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많은 후기 토론을 통해서 국가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공론화장이 지금 조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근거로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잖아요. 주민조례 발의인데 이 공론화도 그만큼 그 어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냥 이거 공개만 그 이 사항에 대해서 공개만 하고 끝나는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조례보다 더 쉽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셨어야 되는데 이 청구권 총수가 있는데 이거를 전혀 감안을 안 하셨다? 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이웃분쟁 공공갈등 조례 및 조정 및 관리 조례가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이제 공공갈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공공갈등 심의위원회에서 이제 시의 공공갈등 관리와 관련된 그런 종합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하고 지금 이제 중첩이 되는 이제 문제인데 그 예전에 이 두 개 조례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런 식으로 좀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이기영 의원님하고 해가지고 그랬을 때 이 지금 이 조례 여기 조례는 그러면 이 삭제가 돼야 되는 부분 이게 지금 이중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실적으로 지금 이제 공론화하고 공공 갈등하고 네. 협치하고 이제 각각 다르게 해서 지자체에서 제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공론화하고 공공 갈등하고 같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각각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공공 갈등하고 층간 소음 관련해 가지고 해도 거기도 이제 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인원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 내시면은 이제 심의해 가지고 하는 부분이 돼 있는데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까 그 조례나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인구 대비해 가지고 인원수가 정해져 있지만은 광역 자치단체나 그다음 기초자치단체 조사했을 경우에 이렇게 저희가 공론화위원회로 해 가지고 인원수 제한한 사항이 지금 기초자치단체는 지금 인원수로 별도로 없더라고요. 공공갈등도 보니까 없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보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한 사항이고요. 다만 이제 공론화위원회에서 안건을 해가지고 협의돼서 권고를 하게 되면은 권고는 저희가 이제 집행부에서 수용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요. 네. 공론화 이제 공개하자는 거는 투명성을 좀 높이자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나 전문가들이나 시민들이 합의해가지고 결정된 사항이라고 그러면 가급적이면은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협치에도 나와 있지만은 수용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거를 다 통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다 각각 흩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 공공갈등, 뭐 협치 이걸 한 군데다가 다 모으든지 이 지금 막 이중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타 지자체를 보니까 이제 그 인원 같은 게 이제 규정이 안 돼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타 지자체 보니까 그 공론화의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히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하게 지금 이게 다 나열식으로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공론화의 대상, 그 다음에 그 공론화 이제 제한하는 경우에 지금 이제 계속 말씀 나오는 게 이제 인원수가 지금 우리가 60만이 넘어가는데 300명으로 해서 제한을 했을 때
이게 엄청난 이제 제한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우려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공론화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지금 예를 들어서 좀 다른 시 같은 경우 보니까 공론화 제안에 보면 이제 시장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의회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제안하는 경우가 있고, 제안하는 경우 1번, 2번, 그다음에 이제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그 청구권자 수의 3분의 1 이상의 연사로 제한하는 경우,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300명이라면 저희가 이제 60만이 넘어가는 이제 대도시로 가고 있는데 300명으로 이걸 제한을 했을 때 너무 이게 남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이런 기준에 따라서 조금 올릴 수 있는, 이게 전부 다 업무로 갈 거 아닙니까? 이게 300명 연수하는 거 요즘 이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요즘 뭐 이런 SNS도 발달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이게 뭐 이 조례, 이 공론화 이거는 꼭 필요하고 이 조례 꼭 필요한 조례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좀 상향하는 게 어떤가 이런 좀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수용 가능한 사항이고요. 네, 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시에 이제 공공 갈등이라든지 협치라든지 공론화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네. 공론화가 그 수기 절차가 잘 진행되게 되면은 공공 갈등이 발생이 줄어들거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100% 단다 그러면 없어질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론화에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까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아니면은 갈등이 큰 사항 등에 대해서는 이 가급적이면 다뤄서 그 공공 갈등으로 안 가게끔 막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근데 듭니다. 기존에 저희가 뭐 이런 조례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전부 다 가동이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뭐 예를 들어 장사시설도 그렇고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런 협치나 공론화 이런 데서 다뤄진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거 꼭 필요한 조례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걸 좀 세밀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이 지금 흩어져 있는 조례도 좀 이렇게 합칠 필요도 있고, 이게 이웃 분쟁에 대한 조례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 공공 갈등까지 포함돼 가지고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부분은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병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300명이 이제 그 서명을 해서 공론장으로 이제 주제를 이끌어낼 때 그 검증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검증 절차는 실적으로 이제 300명 연서가 되면은 저희 이제 부서에 안건이 접수가 되면은 저희가 이제 공론화 위원회를 개최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30일 내에 그 공론화장을 열 건지 안 열 건지 여부를 결정하게끔 돼서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쭤본 거는 그거에 대해서 그 서명을 하잖아요, 300명이. 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검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 서명 명부를. 지금 이 서명 명부가 문제가 돼서 타 지자체에 이게 그 공론화장으로 못 간 사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시잖아요. 제가 방송에서 얘기 안 해도 그런 사례들이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300명으로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300명이라는 이 연설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한 검증 절차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 지금 많은 사례들이 중복 서명하고 주소 그 불일치하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공론화장을 못 간 사례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렇죠? 네네. 그거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셨냐고 저희 시는. 저희가 실적으로 이제 그 세부적으로 이제 만약에 생각 못 연명이 해보셨죠? 들어오면은 예 거기까지는 아직은 예. 네, 그래서 저는 조례가 좀 탄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똑같은 말씀이지만 좋은 것만 보고 받아들이면 물론 좋겠죠. 그런데 그 내면에는 분명히 문제가 항상 모든 것들은 양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지자체에서 아까 얘기를 안 해줬다고 했는데
지금 많은 것들이 이 공론화장으로 그 서명을 해서 들어올 때 아니면 청구를 할 때 사인을 하게 되면 주소지를 그냥 뭐 저희들도 쉽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뭐 예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언제 그랬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길거리에서 서명해달라고 하면 서명하면서 내 주소 안 쓰고 다른 주소 쓰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절차를 받고 그 300명에 대한 부분이 통과가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나, 허위정보 기재라든지 중복 서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걸러낼 것이고 그게 안 됐을 때 며칠 내로 이거에 30일이라고는 했지만 이거를 반려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여기 집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의원님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개인정보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저희가 동의받을 때 한 번 더 저희가 고민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그 공공 갈등을 미연에 예방하자고 하는 차원이 좀 그거는 큰 겁니다. 맞는데요. 거기까지 가기 전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가 좋고 나쁘고 있어야 되고 안 있어야 되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지금 고민이 안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실 공론화를 통해서 해야 될 과정이 되지 않고 일이 벌어지고 나서 공론화를 해야 된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을 거쳤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있는데 여기 보면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해요. 그러고 나서 필요시에 소집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다른 시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더나요? 실적으로 지금 협치 같은 경우에는 매월 실무위원회가 4번 개최하고 추진단 1번 하고 그다음에 협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해서 1년에 한 64회 정도 개최합니다. 그래가지고 네. 상시화돼 있는데요. 네. 지금 공론화 이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의제별로 이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정기회의는 1번 개최하고 네. 안건이 발생되면은 그 건에 달해서 이제 수시 이제 개최하는 거는 열어놓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다른 시에서도 그런 상황에서도 이 공론화장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서 아까 보면 비용 추계에 보면은 그 지원관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조례 통과 즉시가 아니라 7월 1일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예. 그럼 7월 1일부터 이 조례를 시작하면서부터 이 지원관이 운영이 되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이제 할 안건에서 생각이에요? 필요시 해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서 한 사람 업무가 된다 그러면은 그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말씀 드린 거고요. 실적으로는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15명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한 108만 원 정도 한 번 회의할 때 회비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관련해서 사안별로 해가지고 그분들이나 시민들이나 아니면 이해관계자 교육도 필요한 상황이라서 교육비는 좀 필요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좀 상황 봐가면서 하겠다. 지원관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아무튼 뭐 이 부분을 잘 운영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론화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한다는 부분에서는 의의가 좋은데 이 과정에서 인원수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주셨으니까 우리끼리 또 조율을 해봐야 될 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예, 제가 잠깐 그냥 궁금해서 지금 우리 공론화 예, 실무위원회를 두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의원님들이 좋은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분명히 이 조례는 공공 갈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제도적 방침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드는 우리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얘기해 주셨듯이 지금 이와 비슷하고 유사한 우리 조례들이 좀 꽤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걸 꼭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 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나 하는 의원님들이 의견들이라든 경각심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유념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그 이웃 분쟁 센터 이런 거를 좀 만들 때도 굉장히 이게 어렵게 만들어졌어요. 조례가 반려됐다가 다시 재해서 만들어지기도 했고, 지금 우리 평택시에는 협치회가 굉장히 운영을 잘 하고 있죠. 협치위원회가. 이게 보면 2019년도에 우리가 협치회를 이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협치회가 30명이고 실무위원이 60명이고 현재 실무위원 다 합치면 90명 정도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60명입니다. 예? 합해서 그러니까 협치에 있는 30명이고요. 예. 그 분과위원회로 15명씩 가는데 기존에 30명이 그 안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숫자라서 전체적으로는 실무위원회 4개 해가지고 60명입니다. 총. 예, 그러면 60명이 지금 각 분야별로 분과별로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구성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또 이쪽에 또 다시 그 실무위원회 그 위원 속에 또 공론화위원회를 두게 된다면 여기에 또 인원 또 증가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도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이런 분과를 만들 게 아니라 우리가 이웃분쟁 조정센터라든가 아니면 시민고충 처리위원회도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각 분야별로 지금 산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쪽에다가 모아서 같이 합리적으로 이걸 제도적으로 같이 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 봐야 될 사항은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또 지금 저희가 아까 그 의원회 300명 을 이제 이렇게 서명을 받아 공론화위원회에서 온라인 청구해야 된다 했는데 이거 역시도 우리 인구가 지금 66만이에요. 66만인데 이게 300명이라고 따지고 보면 어린이라든가 청소년들 뭐 빼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약 한 지금 51만 명 정도 돼 어린이라든가 청소년 빼고 나면 그럼 우리가 보면 0.05%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원이. 그러다 보면 우리가 대도시로 진입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거 300명 저희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저희 그 사인 받고 뭐 서명운동 받으려면 금방 받아요. 금방 받는데 마음만 먹으면 뭐 안 줘서도 그냥 다 전화로도 받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좀 합리적으로 좀 조금 미흡하지 않은가 이 인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66만을 대비했을 때 그래도 몇 퍼센트의 인원을 대비해서 여기다 청구 인원 이거 뭐야 이 인원들을 공론화위원회 그 심의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을 사인을 좀 받아야 되는데 이거 300명이라는 건 너무 협소한 것 같아요. 그거를 좀 고려를 해줘야 될 문제고 저희들이 뭐 조례 이제 조정하면서 이거 해야 될 일들이지만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중복된 기능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이유가 그 이유거든요. 집행부에서 이걸 잘 고려하시고 염려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저희들이 조례이긴 하지만 중복된 사례들이 여러 조례들하고 같이 겹쳐 있는 상태이니까 이걸 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협치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중개인력 운용 계획 보고권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건 2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803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시민들이 부서의 행정 역할과 담당 업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기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편 사항을 설명드리면 유통가루, 농식품 유통가루, 산림녹지가루, 산림정원가루 명칭 변경하고 정원 변동 사항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정원을 2186명에서 2257명으로
지도직 지도사 정원을 40명에서 41명으로 정원의 총수를 현행 2,369명에서 2,441명으로 72명 증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 중기인력 운영계획 보고의건입니다. 4쪽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의 개요입니다. 중기 기본인력 운영계획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인력 운영 기본 방침 및 행정 여건 전망, 기관 직종 기능별 인력 운영 계획과 인력 증원 및 감축 내역, 인건비 현황을 주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5쪽 인력 운영 기본 방침 및 수립 방향입니다. 국정 과제 및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의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고 중기 재정 계획과 연동하여 작성하였으며 감축 분야로 지속 발굴하여 신규 행정 수요에 우선 배치하는 방향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쪽 행정 여건 전망입니다. 평택시는 2019년 4월 50만 대도시에 진입하여 2025년 12월 말 기준 66만 339명으로 5년간 연평균 인구는 4.0%, 세대수는 3.5%가 증가하였습니다. 철도망 및 도로망 확충,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심지역 확대 등으로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문화체육 인프라 조성, 보편적 복지, 사회 안정망 강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분야에서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주요 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복합적이고 다양한 신규 행정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8쪽 연도별 인력 운영 계획입니다. 2025년 12월 말 기준 총 정원은 2,369명입니다. 지진 인력 동결 기주 이후 처음 산정된 인력을 반영하였고 박물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신설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읍면동 인력 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만 증원하여 2030년까지 총 131명을 증원한 2,5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종별, 직급별, 분야별, 기능별, 인력 운영 계획 등 자세한 내용은 보고자료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은 우리시 미래 발전 사항을 예측하고 국가정책 사업과 각 부서별 사업 추진 계획에 근거하여 보고드린 사항으로 향후 대내외 행정 환경과 우리시의 여건 변화에 따라 반영 여부와 소요 인력은 유동적일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및 보고의건 두 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재형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동결됐다가 올해 지금 처음 증원이 된 거죠? 네, 기준 인건비. 23년도에 의회에 정책 지원관 5명 증언한 이후로 이후로. 예, 24년도, 25년도는 동결됐었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26년부터 지금 72명이죠? 26년도에 72명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거로 돼 있네요. 이 보면은 이게 지금 이 중기 인력 운영 계획 보면은 이제 27년도에도 또 증가가 되고 그러네. 이거 다 행안부에서 이제 통보가 된 건가요? 아닙니다. 5년치? 26년도만 반영이 된 거고요. 26년만 예, 27년도부터는 저희가 예상으로- 행정적으로 예상치입니다. 예상치인가요? 네, 네. 그럼 이게 이렇게 안 내려올 수도 있는 거네요. 27년도에. 네, 네. 지금- 올해도 이 인원이 네. 내려올지는 이제 그 기준으로 이제 저희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네, 올해는 반영이 된 거고 지금 27년도에도 31명이 더
이제 증가한다고 지금 표기를 해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상을 해놓으신 거다. 네네. 뭐 중앙도서관이라든지 네. 어떤 시설들이 뭐 신설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팀이 통합이 된다라든지 어떤 사업이 준공이 끝났을 때 인력 재배치 등 그런 것들을 다 반영을 해서 저희가 좀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년 1월 1일 날 이게 작성이 되게 돼 있고 네. 수정 보완이 이제 가능한 사항입니다. 지금 그 우리 좀 감원되는 인원들도 인력 감원 인원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네네. 이건 어떤 아. 읍면동에 23명이 지금 감원되는 거로 나오는데 그리고 증원이 22명이죠. 이 감원은 뭡니까? 그리고 읍면동에 실제로 늘어나는 인원은 없는 것 같아요. 거의 하나 맞습니까? 아니, 올해는 그 통합 돌봄 사업으로 해서 네, 그쪽에 네네네. 통합돌봄 사업에 통합돌봄 사업에 42명이었나요? 34명. 34명. 그 감원 표시는 인력 재배치를 하다 보니까 네. 부서별로 이제 감 표시가 된 거고요. 네. 인력 재배치. 예, 예. 그 읍면동에 지금 올해 23명이 지금 감원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이거 보시면 혹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중기 인력 운영 계획 페이지 수 12페이지죠. 감원 내역에 보면 이제 올해 26년에 25명이 감원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결혼 읍면동별로 이제 결혼 인원수가 있거든요. 네, 한 예, 명씩. 그 인원을 좀 회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럼 정원에서 감하는 거예요. 결혼 부분들을. 네, 네. 그러면 지금 읍면동에 현재 정원에서 그럼 한 명씩 다 거의 한 명꼴로 다 빠진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고덕동 읍면동 예. 예. 근데 고덕동은 또 11 고덕동하고 지산동을 제외하고 네. 나머지 읍면동에서 예, 한 명씩 이제 결혼을 결혼 감원하는 부분을 다 겁니다. 감원하시는 네, 네. 내용이다. 그 읍면동에 지금 인원들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인원 충원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던데 복지나 이쪽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인원이나 근데 이게 지금 저희가 인원이 올해도 지금 많이 좀 부족한 건데요. 네.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왔는데 그 인원이 좀 부족해요. 고덕동만 해도 네. 저희가 지금 분동을 하는데 19명을 올렸는데 네. 11명밖에 11명만 또 됐어요? 예, 그거밖에 내려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감원을 해서 지금 그 빈 자리를 감원을 해서 인력 재배치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 그러면 행안부에서는 이제 이런 그 증원 내역에 이제 딱 그 국가 정책이나 지역 현안 주요 사업 해가지고 지정해서 지금 내려오는 거죠. 그 인원들 그렇죠? 네, 저희가 44개 사업 177명을 올렸습니다. 네. 예, 올렸는데 그 사업별로 검토를 해서 21개 사업 72명만 반영을 한 상태입니다. 177명을 올렸는데 네, 네. 50%도 안 된 거네요. 네, 네. 지금 계속해서 그 인원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인원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그래도 올해 다행히도 70명이 증원이 돼서 좀 다행인데 그래도 수요는 또 모자란다 그런 내용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지금 그 세무 쪽에서도 그 법인 세무조사 조사하는 직원하고 그다음에 고액 체납자 실태 조사하고 징수하고 하는 이런 쪽에도 인력 충원 요구가 있었는데 이건 내년에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0페이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10페이지. 예. 26년도에 숫자가 표시된 거는 26년도에 이제 반영이 되는 반영이 되는 겁니다. 거고 예, 27년도부터는 예상치입니다. 변동이 가능한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 도서관 증축이나 이제 개관하면서 이쪽에 이제 인력들이 이제 배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이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인건비 현황에 보면 이제 이만큼 이제 인원이 늘어나면서 이제 인건비가 이렇게 증가한다고 지금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전체 네. 정도 어느 정도 지금 우리 전체 인건비의 몇 프로 정도 지금 늘어나는 건가요? 저희가 늘어나는 숫자에다가 네. 그 9급 사무봉 정도로 해서 네. 예, 그 인원수를 곱해서 그 예산을 다 작성을 했습니다. 네. 지금 공원 녹지 쪽에 인원이 좀 많이 충원돼요. 매년 지금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공원 녹지 11페이지죠. 공원이 이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필요로 하다고 보니 이제 많이 늘어나는 쪽이 보니까 이제 공원 녹지 쪽이 많이 늘어나고 이제 고덕동은 이제 분동하면서 19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뭐 산출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적절히 지금 녹지 쪽 같은 경우는 매년 이게 도시수, 그린웨이, 뭐 30년 정원문화 등 이제 업무 범위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확산되고 있다. 있어서 공원, 예. 예, 그래서 증원이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10명 정도 지금 계획을 29년도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인력 지금 재배치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유지해 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요청한 거에 비해서 많이 모자라게 지금 인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그 인력 재배치나 이런 부분에 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이 지금 이제 그 뭐랄까 지금 이제 전산 이런 AI 기반으로 좀 이렇게 바뀌면서 인력이 좀 감원할 그런 계획들은 있나요? 그런 행정에 AI를 도입하거나 이러면서 그런 이거는 지금 향후에 저희가 지금 이거 반영한 거는 네, 부서별로 저희가 사업별로 다 신청을 받은 겁니다. 신청 받아서 예. 저희가 어떤 부서에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한 건 아니고 네. 각 부서별로 다 사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 사업들을 이제 검토를 한 겁니다. AI 관련해서도 그 부서에서 예, 신청이 들어오면 올해도 8월 달쯤이면은 또 이제 신청을 하게 될 텐데 신청이 들어오면 예,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뭐 앞으로 AI가 많이 도입되고 AI를 통해서 이제 행정 효율화도 할 거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인력이 좀 줄어들 거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인력은 계속 늘어날 거라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교육 후생팀에서 네. AI 관련해서도 이제 직원들 이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게 AI 관련해서 뭐 엑셀 작업이라든지 공문서 작성, 뭐 보도자료 작성 지금 이 정도에서 교육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서 현재는 그 인력이 그거로 인해서 인력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은 들지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않아요. 네. 향후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게 도입이 되면 그런 쪽도 좀 고민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행정 효율화되고 뭐 이러면서 AI 기반으로 하게 되면 업무도 좀 줄어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재배치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인원을 좀 그런 부분도 적절히 검토하셔가지고 해야 된다고.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인력 재배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매년 1월이면 그 재배치할 때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팀이 합쳐진다라든지 그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 팀이 있습니다. 이제 근데 그 사업이 준공이 돼서 이제 끝났다라든지 예, 그런 부분 좀 업무적으로 쇠퇴되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재배치를 합니다. 물론 그건 더더욱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함에도 각 과별로 그 인력에 대한 말들이 많거든요. 어디는 많다 적다 이런 부분 다 적다고 하면서도 거기는 좀 빼도 되는데 여긴 좀 더 해야 돼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듣나요?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 네. 건요. 예, 부서별로 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 네, 네. 부족하단 말만 해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음. 조금 여유가 있는 거로 보여지면 저희가 이제 그 부서에 가서 협의를 합니다. 네네. 협의를 해서 저희가 그 한 명이라도 좀 이렇게 재배치하려고 저희가 이제 그 팀에서 저희 조직관리팀에서 부서를 많이 방문을 합니다. 그러게. 네. 과장님 굉장히 피곤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절대 안 뺏기려고 합니다. 서로 많이만 달라고 그러고 지금 거의 다 모자른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맞습니다. 또 암암리에는 거기는 이런 게 굳이 좀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우리한테는 하거든요. 그걸 제가 일일이 열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대화를 통하고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또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지만 또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기준을 둔다는 것도 뭐 쉽진 않지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아까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한정돼 있는데 부서별 또 일이라는 것이 경중에 따라서도 다르고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만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또 거둬야 되고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하는 거지만 그 좀 세밀히 하셔서 부서별 배치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혜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부 개정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중기인력 운영계획 보고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것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중기인력 운영계획 2026년에서 2030년 보고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그랬어? 어디 있어? 정리하고.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